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이제 잘 사용하던 그 커세어 H110i 쿨러가 드디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프라임 스몰을 하나 돌리면은, 자, 프레임 스몰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온도가 돌린 지 30초도 안 돼서 90도를 돌파를 합니다. 펌프는 이렇게 찍히고 있어도 이건 실질적으로는 펌프가 죽은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버렸어요. 오늘 가져온 건 박스가 대략 한 이 정도가 되죠. 천천히 언박싱부터 장착까지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X72를 사려고 했는데 X72 같은 경우가 물론 AS 기간도 좋고 누수 보상도 물론 더 잘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회사 AS는 더 유명하고 하긴 한데, 저는 이제 우연히 구글로 대부분 다 이제 저는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거든요.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다가 요 ML360R 요 모델을 탐사대에서 우와 이거 온도가 되게 낮은데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한번 시켜봤어요. 오, 박스 되게 크네. 박스가 뽁뽁이 때문에 큰가 싶었는데 그냥 꽉 차있네요. 비닐 포장으로 밀봉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 확실히 새 제품을 샀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 비닐부터 벗겨볼게요. 좀 내고 비닐을 벗기고 박스가 듬직해서 좋네요. 박스에는 별게 없어요. 각 나라 언어로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CPU 냉각기, RGB 컨트롤러가 안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고, 이건 아수스나 에즈락이나 MSI에서 RGB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은 쿨러의 구조에 대해서 써 있어요. 반사광 및 초가광의 균일한 색상을 제공해주는 반사판. 이거 나머지 여러 개 써 있는데 귀찮아. 읽기 싫어. 읽기 싫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개봉을 했고요. 라디가 역시 360이다 보니까 되게 길어요. 라디에 상처가 없는지 한번 보고, 라디에 상처 하나 없이 완벽하죠. 예전에 커세어 H110i V2를 처음에 뜯었을 때는 밀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나사 같은 거 한번 쭉 긋은 것처럼 이쪽에 기스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쿨러마스터 이거는 기스 하나도 없네요. 바람 잘 통하겠다. 그리고 이제 겉에는 두꺼운 슬리빙으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믿을만해요. 얘가 얇은 철 같은 게 아니라 그건 슬리빙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안에 있는 고무선을 충분히 보호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H110i V2 같은 경우는 얇은 천이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거의 파워선 겉에 씌우는 것 같이 되게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펌프 쪽에 이제 선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RGB 연결하는 거고, 하나는 메인보드 이제 펜단자에 연결해가지고 이제 펌프 RPM을, 옆면은 이렇게 이제 쿨러마스터라고 마크가 하나 붙어 있고, 이쪽은 워런티 실이 붙어 있네요. 그리고 불량 없이 완벽하게 깨끗하고요. 펌프 부분은 되게 두껍네요. H110i가 대략 한 이 정도 두께인데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두꺼워요. 얘가 이제 구조가 인터넷상으로 보니까 이런 구조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펌프 밑에는 얘는 이제 서머 같은 거 없이 그냥 비닐 테이프로 그냥 보호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RGB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핀 같은 게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RGB 컨트롤러네요. 누른 느낌은 서머는 기본적으로 이제 묻어있진 않지만 이쪽에 이제 주사기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RGB 펜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얘를 조금 괜찮게 본 게, RGB 펜을 기본적으로 3개를 재원을 해줘요. 120mm짜리 펜 3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폭하고, 얘가 이제 RGB 컨트롤용,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펜 컨트롤용. 펜이 3개가 들어가 있네요. 지금부터 이제 RU 케이스를 열어가지고 장착을 해볼 거예요. 장착을 위해서는 이제 뒤에 있는 케이블 다 빼줘야겠죠? 다 뺐습니다. 얘가 좀 묵직하긴 하지만 이제 RU 케이스 너무나 무거운 것. 방금 전에 스마트폰이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저화질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RU 케이스는 왼쪽 아래 이제 버튼이 있으니까 얘를 눌러줘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가 분리가 되거든요. 옆면 강화 유리를 분리를 하고요. 그리고 뒷면도 분리를 해줍니다. 제가 쓰던 시스템을 이제 눕혀봤고요. 하고 뒤에 있는 쿨러를 분리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쿨러가 펌프 선도 뽑아줍니다. 한 바퀴씩 돌려서
원래 붙어있던 사망한 커세어 쿨러를 이제 드러냅니다. H105i V2를 사신 분들이 이제 펌프가 이제 얘가 사망을 해가지고 보내면은 H110i 이제 프로로 이제 그 교환돼서 온다는 거 보면은 얘는 이제 제조사에서 이제 단종 수준을 밟는 게 아닐까 싶어요. 금방 죽는다는 게 그래도 대략 한 2년 정도 잘 썼으니까 뭐 그다지 큰 상관 없긴 한데 4년 정도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아쉽게 그냥 사망을 해버렸어요. 키친타올을 한 칸씩 사용하시면 돼요. 휴지는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날려요. 근데 이제 키친타올 같은 경우는 먼지가 안 날리니까 일단은 이 고대를 잡고서 한번 쓱 닦아줘요. 여기 있는 두꺼운 부분 곱게 한번 닦아주고 얘 한 반 접고 또 한번 닦아주고 또 반 접고 또 한번 닦아주고 닦은 부분은 다 닦았으면 이제 요거 아까 전에 개봉기를 해놨던 이제 얘를 장착을 해줘야겠죠. 개인적으로 이제 RU 케이스가 좋은 게 기존에 사용하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요 네모나게 나 있는 저 부분이 작아가지고 CPU 쿨러 가이드를 달려고 하면은 메인보드를 다 드러내야 됐어요.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여기까지 딱 맞게 메인보드를 뜯지 않고도 이제 쿨러를 이제 요걸 뺄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네, 그냥 이렇게 빠질 수 있거든요. 메인보드 이 뒷면 이 네모칸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만약 이게 아니었으면 지금 메인보드 이거 다 분리를 했어야 돼요. 완전 좋아. 원래 있던 거는 이제 다 탈거가 됐고 어떻게 다는지 설명서에 보시다시피 쿨러부터 먼저 다루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네요. 여기 이제 전면에 설치할 것인가 아니면 상단에 설치할 것인가. 얘 이제 오른쪽에 제가 이제 그래픽카드 라디에이터가 있어가지고 그래픽카드 라디에 걸릴 것 같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대복이라도 해봐야겠다. 라디 간섭이 없을라나? 라디 각이 안 나오는데 이쪽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좋은 게 내 귀퉁이에 다 고무 그리고 이 귀퉁이에도 다 고무. 네, 그래서 진동 방지 효과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일반적인 쿨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무 같은 거 없이 그냥 대부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거든요. 얘는 이렇게 이제 폼으로 돼 있어가지고 훨씬 더 좋네요. 팬 스펙을 보면은 ARGB 그리고 650rpm에서 이제 최대 2000rpm까지 이제 돈다고 나와 있네요. 뭐 잔뜩 들어있어. 설명서에 보면 얘가 지금 팬을 다는데 특이하게 손나사로 돼 있어요. 손으로 돌릴 수 있게 손나사로 이제 이렇게 굵게 돼 있네요. 방금 전에 그 봉투를 이제 쏟아봤는데 긴 거랑 짧은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긴 거는 이제 펜을 라디랑 이렇게 연결할 때 쓰는 거고 짧은 거 같은 경우는 이 라디랑 이 케이스랑 연결할 때 이제 쓰는 부분이네요. 드라이버로 너무 조이다 보면은 얘가 이제 부러질 가능성도 있어요. 너무 하다 보면은. 그래서 손나사를 제공해주는 거는 괜찮은 아이디어로 생각이 되네요. 얘가 텐션이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손으로 이제 그 체크할 수가 있으니까 좋네요. 이거는 손나사는 여유분 없이 개수대로 딱 들어가 있네요. 너무 꽉 조이면 날개가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반 바퀴만 더 돌립니다. 예, 장착 조절이 끝났네요. 너무 세게 할 경우는 얘가 이제 부러질 경우도 있으니까 살살만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안으로 가다가 뚝 분질러져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그냥 딱 타이트하게만. 기본적으로 이제 얘가 들어있는 써머리인데요. 뭐 어떤 스펙인지는 뭐 제가 알 수는 없어요. 대략 주사기량으로 이 정도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2번 정도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포장 과정에서 뭔가 제대로 되지가 않았는지 요 부분이 조금 흘러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꽉 조여져야 됐는데 꽉 조여지지가 않은 상태로 이제 포장이 돼 있었나 봐요. 어차피 저는 MX4를 사용할 거니까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요게 이제 그 방열판 구리 면적은 좋긴 한데 그 범용으로 사용되는 막 이렇게 날 나와 있는 거 같이 되진 않아가지고 혹시나 뭐 G12라든지 그런 뭐 범용성 있는 그래픽 카드로 쿨러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따로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얘는 전용으로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나사 4개랑 그냥 이렇게 같이 들어있어요. 얘랑 같이 결합하는 거예요. 소켓 가이도 이렇게 돼 있고 나사 4개 있고. 이걸 하나 마시고 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이제 에너카페인데요. 잠시 여유를 가지겠습니다. 네, 이제 커피를 다 마셨고요. 다시 시작하죠. 이건 그냥 이렇게 이제 꽂아주면 되네요.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꽂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지지대 조리 끝났고 메인보드 뒤에 이제 달라붙이는 이제 백패널 부분인데요. 금속 재질이 아니라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이네요. 그래서 저는 저기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이 마음에 드는 게 메인보드 뒷면에 닿아도 쇼트 같은 게 일어나지가 않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뒷면으로 닿는 부분이 금속으로 된 쇼트를 일으키는 그런 이슈도 있었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강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전 이거 마음에 듭니다. 자, 이걸 들고 껐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중간까지만
중간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그냥 딱 꽂아주면 돼요. 그리고 내 귀퉁이 다 반복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 끼웠으면은 이거를 한 단계 위쪽으로 밀어줍니다. 메인보드에 결합합니다. 얘가 뭐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뭐 위아래 뭐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이기 때문에 쇼트도 일어나지가 않아가지고 전 되게 좋아요. 뒷부분에 대충 대고서 끼워주면은 그냥 바로 맞네요. 저는 완료 케이스이기 때문에 위에 부분을 드러내겠습니다. 라디에이터와 호수까지의 거리는 대략 재보면은 호수 길이만 따지면은 뭐 38cm 정도의 이제 호수길을 가지고 있네요.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이제 대략 38cm 정도가 되네요.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게 이제 이게 쿨러 방향을 이렇게 하고 싶으면 마크가 이제 뭐 제대로인데 이렇게 하면 뭐 쿨러 마크가 이제 옆으로 가거나 그렇잖아요.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신경을 썼는지 얘를 빼가지고 뭐 이렇게 방향을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제 설정할 수가 있네요. 이 부분이 H110i 이제 구리 베이스고, 요게 쿨러마스터 ML360R 이 구리 베이스예요. 구리 베이스가 이제 ML360R이 훨씬 더 이제 면적이 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H110i 같은 경우는 좀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이 소켓을 쓰기 때문에 이 부분만 교체를 해주면은 NZXT에서 나온 이제 G12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브라켓을 사용해가지고 뭐 그래픽 카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좀 범용적인 걸 쓰는데, 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따로 사용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CPU만 쓰실 분들은 어차피 이 면적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펌프 높이 같은 경우도 ML360R이 훨씬 더 이제 펌프 높이도 이제 되게 높아요. 물론 이제 얘가 RGB 기능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펌프 자체의 구조도 얘가 훨씬 더 이미지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라디 실측은 39.5 정도 됩니다. 그냥 농막 접어서 40cm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라디 두께는 3cm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네요. 펜까지 이제 요 부분 두께가 하면은 대략 5.5cm 정도가 되고요. 펜 자체 두께는 2.8 정도로 측정이 되네요. 길이는 38에 39 정도 사이로 보이네요. 여기까지 재면은 대략 한 43 정도. 이 컨트롤러가 필요 없이 그냥 메인보드에 자체 내장되어 있는 아우라 싱크 프로그램으로 이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아우라 프로그램으로 이제 컨트롤을 하게 되면은 CPU 자원은 어느 정도 없거든요. 물론 요즘같이 이제 뭐 고사양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크게 부담이 되진 않는 수준인데, 컴퓨터 자원을 조금씩 계속 먹고 있는 게 찜찜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에 있는 이 컨트롤러로서 이제 RGB 이제 컨트롤이 가능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화려한 효과를 위해서 메인보드에 내장되어 있는 그 RGB 헤더를 사용할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는 이 컨트롤러는 뭐 딱히 연결을 안 해도 됩니다. 이 검은색 이 부분을 그 메인보드 위에 씌워줄 거예요. 이 네 군데 보드 이제 이걸 끼워줍니다. 요거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잡아주기 때문에 이제 메인보드를 뒤쪽으로 눕혀도 이 검은색 쇠가 이제 뒤쪽으로 빠지지 않아요. 얘가 잡아주기 때문에. 눕혔는데도 이제 여기 잡아주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장착해놨던 요건 이제 라디에이터랑 이제 팬이랑 이제 요 부분을 가져와서 이제 장착을 해줄 겁니다. 하기 전에 이제 요 비니 붙어 있는 거는 꼭 벗겨주셔야 돼요. 벗기지 않으면 온도 전달이 하나도 안 되고 큰일 납니다. 진짜 꼭 벗기셔야 돼요. 저는 기본 제공된 서버는 사용하지 않고 이제 이 MX4를 사용할 거예요. 저는 약간 X자 같은 경우 바르는 취향이라 너무 많이 바르면 또 넘치니까요. 보면 이게 당구장 마크가 되네요. 얘를 위에 덮고 요거를 손으로 조여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대각선으로 하나씩 꽂아주면 끝이에요. 수평을 어느 정도 유지시킨 다음에 대각선으로 하나 꼽아주고, 아쉬운 거는 이 부분이 이제 십자 드라이버면 좋을 텐데 십자 드라이버는 아니고 다 일자 드라이버네요. 왜 일자 드라이버가 나왔지? 이렇게 해도 끼울 수 있고, 뭐 이렇게 해도 끼울 수 있고, 이렇게 해도 끼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가지고 원하는 대로 이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튜닝을 하실 분들은 이 알크리판으로 이제 제작해가지고 이 앞부분을 벗긴 다음에 내가 원하는 뭐 문양으로 도색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용할 거는 한쪽 펜 하나를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눠주는 거, 요거랑 그리고 이제 이 RGB 헤더 하나를 모노발처럼 나눠가지고 총 5개로 나눠주는 거. 펜 하나당 지금 케이블이 이렇게 2개씩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RGB 이제 컨트롤하는 케이블이고, 하나는 이제 펜 속도하는 제어하는 케이블이거든요. 그래서 펌프 쪽에도 보면은 펌프 쪽에도 이렇게 이제 케이블이 지금 이제 2개 나와 있어요. 하나는 얘는 이제 펌프, 그리고 하나는 이것도 이제 RGB 헤더, 아까 전에 문어발처럼 나눠진 거 거기다가 이제 꽂아주면 돼요. 얘는 올인원 펌프 슬롯에 꽂아주면 되고요. 저는 이제 RU 케이스이기 때문에 위에 상단 패널을 분리했던 거에 장착을 해줄게요. 일단은 대충 이제 가조립을 해가지고 올리는 상태고요. RU 케이스가 이제 편리한 게 이 라디 설치할 때 이 부분을 이렇게 따로 뺄 수가 있어가지고 되게 편리를 해요. 자, 그리고 광란의 선정리 타임이 왔습니다. 이 선정리를 해야 되는데 뒷면에 꽁 부분으로 펜 케이블 선을 다 뒤로 빼줄게요. 자, 케이블을 뒤로 빼줍니다.
그럼 케이블이 이제 한쪽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되게 깔끔해졌죠. 그리고 이 펌프 쪽에 있는 이 케이블 두 개도 이 폼 부분 뒤쪽으로 넘겨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뒤쪽에 선이 되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여기서 쓸 거는 한쪽에서 펜을 3개로 이제 나눠주는 이 케이블, 펜 케이블 연결, 얘도 연결, 이 펜 케이블도 이렇게 연결. 이렇게 3개를 다 연결해 줍니다. RGB 케이블도 이렇게 이제 3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문어발처럼 나눠주는 이 케이블에 연결해 줍니다. 이 화살표 모양으로 그대로 이 화살표 방향 모양이 맞게 연결해 줍니다. 하나, 둘, 펌프 쪽에서 넘어온 선 2개 중에도 이렇게 RGB를 연결해주는 단자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문어발에서 또 하나, 요것도 마지막으로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선 2개를 줄여줍니다. RGB 헤드의 요거, 그리고 CPU 펜 단자의 요거, 그리고 스냉 펌프 단자의 요거 3개만 꽂으면 끝입니다. 방금 전에 펜 3개를 하나로 모아준 케이블을 이 앞쪽으로 빼서 CPU 펜 쪽에 꽂아줍니다. 네, 이렇게 꽂으면은 펜 3개는 연결이 된 거고요. RGB 헤더 케이블도 모아놨던 거를 기본 제공되는 이제 RGB 펜 같은 경우는 5V로 컨트롤되는 그 RGB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메인보드에 있는 12V랑 연결했을 경우는 바로 연기하면 탑니다. 꼭 5V에 연결하셔야 돼요. 5V짜리는 5V짜리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이 하얀색 있죠? 여기 하얀색 밑에 이제 5V 헤더라고 써있죠. 5V라고 써있는 곳에 꼭 연결하셔야 돼요. 12V 써있는 곳에 연결하시면은 펜이 바로 타버려가지고 무상 처리도 안 됩니다. 그건 유상 처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V라고 써있는 곳에 꼭 연결하셔야 돼요. 이쪽으로 빼줍니다. 그래서 5V는 어차피 핀이 3개이기 때문에 핀 3개 방향 그대로 맞춰주시면 돼요. 혹시나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5V 단자가 없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컨트롤러로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이 스냉 펌프 단자를 이쪽에 이제 AIO 펌프라고 되어 있는 이제 이 단자에 연결을 해줍니다. 이 AI 펌프 단자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풀 RPM으로 돌아가는 단자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설치한 걸 전개도로 본다면은 이렇게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처럼 이 전개도가 되겠죠. RGB 헤더가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이 컨트롤러 사용해야 되지만 저는 이 컨트롤러 사용하지 않고 메인보드에서 직접 이 2개를 연결해 가지고 컨트롤 한 겁니다. 휴, 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 연결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RGB가 나오는 예쁜 부분인데 전원부를 시켜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는 펜을 하나 달아놨어요. 저게 오겠지네요. 처음으로 이제 시동 가동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제대로 될 건지. 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전원을 넣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일단 불을 꺼볼게요. 그리고 파워 온! 뭐지? 기본적으로는 LED가 들어오진 않고 LED를 들어오게 하려면은 아우라싱크 프로그램을 깔아줘야 돼요. 아우라싱크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실행시키면은 여기서 ON을 눌러주게 되면은 얘가 켜지게 됩니다. 빛이 상당히 예쁘네요.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하나하나 모드를 봐볼게요. 정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단색으로만 표시할 수 있는, 약간 분홍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노란색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나오고, 약간 연두색, 그리고 파란색, 그리고 여기서도 채도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가 파란색을 선택했는데 내가 너무 파란색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채도를 내려가지고 약간 물을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조절할 수 있고, 밝기도 여기서 올렸다 내렸다 할 수도 있고요. 밝기도 너무 밝다 싶으면은 이렇게 약간 밝기를 내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맨 왼쪽에 정적은 그냥 한 가지 색상으로 표시하는 거, 그리고 브리딩 같은 경우는 브리딩을 눌러보니까
얘가 천천히 켜졌다 천천히 전멸하는, 천천히 전멸을 하네요. 그리고 색주기를 누르게 되면은 얘가 일정 시간마다 색이 바뀌어요. 일정 시간마다 색이 바뀌는 거고, 무지개를 눌려주면은, 무지개는 약간 특이한 게 수냉 펌프 부분이 한 번에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아가면서 색깔이 조금씩 바뀌어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아마 동영상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에 펜 부분도 색깔이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아가면서 색깔이 바뀌어요. 아마 동영상으로는 지금 잘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예쁩니다. 네, 그리고 코맷을 한번 눌러볼게요. 코멧은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걸로 네, 이런 느낌으로 돌아가네요. 노란색을 하면은 네, 노란색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연두색을 하면은 연두색 느낌으로 돌아가고, 하늘색, 짙은 파랑, 핑크, 요런 느낌으로 돌아가네요. 그리고 이제 플래시 앤 대시 같은 경우는 약간 뭐랄까, 뭔가 스파크가 타다닥 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돌아가네요.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은 네, 이런 느낌으로. 얘를 많이 느리게 하면은 이렇게 느리게 들어가고, 빠르게 하면은 이렇게 빠르게도 되네요. 그리고 물결은 물결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떨어져서 보면은 그 메인보드 쪽에서부터 물결처럼 천천히 이제 얘가 빛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네,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네요. 물결은. 그리고 글로잉 요요? 이건 뭔지 모르겠네. 글로잉 요요는 뭐지? 브리딩이랑 약간 비슷한데, 브리딩에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는 효과가 주는 거를 더 섞여 있네요. 별빛 밝은 밤, 요거는 그냥 별빛처럼 반짝반짝하네요. 네, 그냥 플래시 터트리는 것처럼 이제 반짝반짝한 효과가 있고, 그리고 고속 촬영은 그냥 이렇게 전멸을 하네요. 메인보드 방열판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이 쿨러 부분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꺼졌다 켜졌다를 하네요. 스마트는 이제 온도에 따라 가지고 얘가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음악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설정한 이제 음악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런 느낌으로 음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음악에서 록을 선택하면은 록은 약간 바뀌네요. 네, 힙합은 약간 파란색 계통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핑크색도 있고, 파티는 파티는 약간 붉은색 위주로, 절전은 이렇게 펑크는 이런 느낌. 펑크는 이런 느낌이네요. 뭔가 사이버펑크틱한 진짜 사이버펑크 느낌이네. 그리고 로맨스는 이렇게 이제 색조기가 되고, 재즈는 이 재즈는 약간 노란색이 섞여 있네요. 밝고, 보통은 그냥 보통 모드 같아요. 확실히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씩 이 음악 같은 경우는 모드마다 그 색이랑 그리고 이제 색 밝기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간단하게 이제 번들 팬 쿨러의 소음을 이제 비교해 볼 건데요. 지금 이 밑에 달려있는 이 쿨러 두 개가 커세어 H110i V2에 달려있는 번들 팬이거든요. 여기 위에 세 개 달려있는 것 같은 경우는 쿨러마스터 ML360R RGB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제 쿨러예요. 커세어 번들 팬 쿨러 풀 RPM과 쿨러마스터 번들 팬 풀 RPM의 소음 차이를 비교를 해볼게요. 케이스에서 대략 한 2뼘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이 마이크로 측정을 해볼게요. 커세어 풀 RPM ML360R 풀 RPM입니다. 팬이 3개인데도 불구하고 팬보다 이제 소음이 작은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RPM이 더 낮아서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링스 돌리고 있는 중이고요. 케이스 안에서 여판 같은 거 뜯지 않고 그냥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간 게 대략 7번째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10회 해놨으니까 10회 동안 최대가 이제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볼 수 있고요. 기관은 보시다시피 올코어 4.8기가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오류 없이 종료가 됐고요. 오류 없이 종료가 됐고, 지금 제가 돌린 세팅은 CPU는 메인보드 상에서 이제 1.26 정도 줬고요. 맥시멈으로 들어가는 건 1.280까지 들어가네요. 그리고 올코어 4.8기가에 그리고 메모리는 이제 4133 클럭이고 17171734 330ET에 이제 태브 램타까지 다 조여진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실내 온도는 현재 지금 25도입니다. 옆판을 뜯었다거나 그런 거 없고요. 유리 그대로 붙어 있고 케이스 열지 않은 상태로 순정 상태로 그냥 돌렸을 때 일반 링스 093 버전 램 오버까지 이제 다 해서 돌린 게 최대 온도 72도, 77도, 최대 온도 패키지가 77도라고 나와 있네요. 7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R6 케이스에 ML368 RGB 스냅 쿨러를 다는 걸 해봤어요. 기존의 H110i를 쓰면서 느낄 수 없었던 쿨러의 정숙함, 펌프의 정숙함, 그리고 훨씬 뛰어난 쿨링 능력, 아수스 메인보드와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아우라 RGB 펜까지, 그리고 20만원이 넘지 않는 3열 스냉 중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 그리고 누수 보상도 가능하고요. 타사 모델의 경우 AS가 5년에서 최대 6년까지 고정도 가능한데 ML365R 같은 경우는 AS가 3년입니다. 하지만 해외 AS 기간은 2년인데 반해 국내 AS는 3년이어서 해외보다 1년이 더 긴 것은 장점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제까지 케이스를 RGB로 꾸미시는 분들이 아니 저걸 왜 RGB로 꾸미나, 저 돈 쓸 바야 차라리 컴퓨터 부품 성능 더 높은 걸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생각이 바뀌는 날이었습니다. 컴퓨터를 잠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네요. 감사합니다.